조그맣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의 고리새가 벗겨졌다. 줄리앙은 창문을 열고 사뿐히 방 안으로 뛰어내렸다. 하얀 망령은 몸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줄리앙이 그 팔을 잡았다. 여자였다. 용기니 뭐니 하는 생각은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 사람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해줄까? 조그만 외침 소리로 레날 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감동은 얼마나 컸던지. 그는 부인을 끌어안았다. 상대방은 떨고 있어서 그를 밀쳐낼 힘조차 없을 정도였다. 어머 망척해라.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긴장되어 또렷한 말이 되지 않았다. 그것으로서 줄리앙은 부인이 정말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4개월 동안이나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다가 겨우 뵈려 왔습니다. 나가줘요. 곧 여기를 나가줘요. 아, 셀랑 사제님, 왜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지 말라고 말리셨나요? 썼더라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도 될 텐데. 레날 부인은 전혀 생각조차 못할 만한 힘으로 줄리앙을 밀쳐냈다.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천주님의 덕분으로 눈을 떴어요. 부인은 띄엄띄엄 되풀이했다. 나가줘요. 가주세요. 14개월 동안이나 괴롭게 번민했어요. 말씀을 드리기 전엔 절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생각만을 줄곧 해왔으니까 그 점은 말해 주어도 좋겠지요. 모든 얘기를 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과는 달리 레날 부인은 이 명령적인 말투에 조종당했다. 줄리앙은 정신없이 부인을 끌어안고 뿌리치려는 상대방을 억누르고 있다가 그때 양팔의 힘을 좀 뺐다. 그것이 레날 부인을 약간 안심시켰다. 줄리앙이 말했다. 사닥다리는 끌어올려 둡시다. 하인들이 무슨 소리에 깨어나서 돌아보러 온다면 큰일이니까요. 그보다도 나가줘요. 나가주세요. 그 말소리는 정말 노기를 품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일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천주님은 보고 계세요. 당신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보신다면 천주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당신은 이전에 내가 품고 있던 마음을 파고들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비겁한 짓이에요. 나는 이제 그런 마음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줄리앙? 그 줄리앙은 소리가 나지 않게 살살 사닥다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었다. 바깥 어른은 시내에 와 계십니까? 탁 터놓은 듯한 투로 줄리앙은 말했지만 별로 부인의 마음을 거스를 작정은 아니었고 옛날 습관이 나왔을 뿐이었다. 제발 부탁이니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부르겠어요. 그 결과가 어찌 되든 하여간 당신을 내쫓지 않는 것만으로 이미 대단한 죄를 범한 셈이에요. 당신은 정말 딱한 분이에요. 줄리앙의 자존심이 몹시 상하기 쉬운 것을 알고 있는 그녀는 일부러 상대방의 기분을 손상시키는 말을 했다. 친밀한 말투를 거부당하고 믿어왔던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의 줄이 끊어지고 보니 줄리앙의 격렬한 연정은 광기에 가까울 만큼 타올랐다. 뭐라고요? 당신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니. 그런 거짓말이. 그 말투에는 아주 진정이 넘쳐 흘러 도저히 싸늘하게 흘러들을 수가 없었다. 부인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고 줄리앙은 괴로운 눈물을 흘렸다. 정말 그는 이제 입을 열 기력조차 없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온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잊혀지고 말았군요. 앞으로 살아있어 보았자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누군가 사나이와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라져버리자 줄리앙의 용기는 이내 꺾여버리고 말았다. 연심 이외에는 모두 가슴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그는 소리도 내지 않고 오랫동안 울었다. 이윽고 부인의 손을 잡았다. 부인은 그 손을 잡아 빼려 했으나 한참 동안 경련적으로 몸을 떤 후 그 손을 그에게 맡겼다. 어둠은 점점 깊어졌다. 두 사람은 레날 부인의 침대에 나란히 걸터 앉은 채였다. 14개월 전과는 이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자 줄리앙은 점점 더 눈물을 거둘 수가 없게 되었다. 만나지 않고 지내면 인간의 마음이란 반드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지내셨는지만이라도 들려주십시오. 끝내 줄리앙은 자기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어져서 눈물 때문에 자칫 끊어져 버릴 것만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럼 말할까요? 대답하는 레날 부인의 목소리엔 정다움이 전혀 없었고 말투까지 어딘가 싸늘하여 줄리앙을 탓하는 것 같은 투가 있었다. 당신이 떠나셨을 때의 나의 마음의 평정을 잃은 꼴은 온 시내에 알려져 버렸어요. 당신이 취하신 행동은 정말 분별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뒤 얼마 있다가 마침 내가 비탄에 잠겨 있을 때 그 셀랑 사제님이 만나러 와 주셨어요. 아주 오랫동안에 걸쳐서 나에게 진실을 고백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나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셀랑 사제님이 문득 내가 처음으로 성체를 받은 디종 성당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분이 먼저 입을 열어 레날 부인의 목소리는 눈물로 끊기곤 했다. 정말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모든 것을 다 고백해 버렸으니까요. 셀랑 사제님은 정말로 착한 분인지라 노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괴로워해 주셨어요. 그때 나는 매일 당신 앞으로 편지를 썼지만 도저히 붙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소중히 감춰놓고서 도저히 괴로워 견딜 수 없을 때에는 방 안에서 들어박혀 그것을 되풀이해서 읽곤 했어요. 결국 셀랑 사제님의 말씀 때문에 그 편지는 넘겨주어 버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글월을 몇 통 당신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전혀 회답을 해주시지 않았지요. 맹세코 말씀드립니다만 신학교에서는 단 한 통도 당신의 편지를 받지 않았어요. 어머, 누가 가로챘을까요? 나의 괴로움도 살펴주십시오. 그 대성당에서 만날 때까지 당신이 살아 계셨는지 어떤지도 몰랐습니다. 천주님의 덕분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 겨우 깨달았어요. 천주님에 대해서도 아이들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나는 그 무렵엔 당신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사랑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줄리앙은 부인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레날 부인은 그를 밀쳐내고 아주 완고한 태도로 말을 계속했다. 그 고마우신 셀랑 사제님이 나를 깨우쳐 주셨어요. 레날 씨와 결혼한 이상 그에게 모든 애정을 바쳐야만 하는 입장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애정, 당신과 그런 사이가 될 때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애정도 모두 바쳐야만 할 입장이었어요. 괴로운 일이지만 그토록 소중히 아끼던 편지를 넘겨준 이후로는
내 생활도 행복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런지도 모르지만 상당히 안정되었어요. 그것을 들쑤시지 마시기 바래요. 친구가 돼주세요. 가장 소중한 벗이 돼주세요. 줄리앙은 부인의 양손에 키스를 퍼부었다. 부인도 줄리앙이 그냥 계속 울고 있는 것을 알았다. 우시면 안 돼요. 나까지도 정말 괴로워져요. 자, 이제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얘기해줘요. 줄리앙은 얘기를 할 상태가 아니었다. 부인은 되풀이해서 말했다. 신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나도 그것이 알고 싶어요. 얘기가 끝나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짓거리는지 의식하지도 않고 줄리앙은 온갖 음모에 대한 일, 처음에 당했던 헤아릴 수 없는 질투의 일, 그리고 복습 교사로 임명된 뒤론 생활이 제법 안정된 일들을 얘기해 들려주었다. 마침 그 무렵이었습니다. 훨씬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와보니 분명히 알게 된 일입니다만 이제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다. 나 같은 것은 이제 아무래도 좋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겠죠. 이때 레날 부인은 줄리앙의 손을 꼭 쥐었다. 꼭 그 무렵입니다. 당신이 500프랑을 송부해 주신 것은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어요. 파리의 일부인이 찍히고 폴 소렐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겠죠. 그 편지의 발송초로 어디를 꼽을 수 있는가. 잠깐 의론이 일어났다. 그 일로 인해 기분이 달라졌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레날 부인도 줄리앙도 딱딱한 태도를 버리고 연인다운 친근한 태도로 돌아간 것이다.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었다. 그처럼 짙은 어둠이었지만 말투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었다. 줄리앙은 연인의 허리깨에 팔을 휘감았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동작이었다. 부인이 줄리앙의 팔을 뿌리치려 했으나 그는 그때 아주 재치있게 굴어 재미있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부인의 주의를 빗나가게 만들었다. 그의 팔은 잊혀진 물건이기나 한 듯이 그냥 그대로의 위치에 머물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